정계 인사들과 은밀한 거래를 하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른바 스타 검사. 영화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권력으로 묘사됩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는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오늘 쇼트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지휘하고 그 지휘를 받은 경찰이 수사하는 체계였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경찰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새파랗게 어린 검사 앞에서 베테랑 경찰이 벌거벗고 무릎을 꿇는 현실. 아무리 경찰 경력이 오래되고 직급이 높아도 검찰의 지휘를 따라야 하고 심지어는 검사가 모욕적으로 대해도 참고만 있어야 했죠. 심지어 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항까지 있었습니다. 2011년 이런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유지됐다는 거. 그러니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살펴보죠.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는 수사 종결권을 줬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로 수사를 착수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은 거냐? 아니죠. 경찰이 끝낸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검찰의 권력이 나오는 대형 사건들, 즉 공직자 비리나 공직자 범죄, 경제금융범죄, 선거범죄 등등 이런 사건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 권력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죠.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인 영장 청구권은 검찰의 핵심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건 법원에 명시된 권한이라서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고요. 물론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 청구권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검찰 반발을 의식해서 뺐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번 합의문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수사 지휘권이라는 중요한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에 집중돼 있던 사법 권력을 분산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검찰이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자연스레 이동합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의 힘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도록 개혁할지 함께 지켜보죠.